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4일날 동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 그러나 2명만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3명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완전히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의당 이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믿었던 언론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마저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실련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이번 주말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전긍긍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과거 같았으면 문재인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 당이 중심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민주당의 뜻도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문재인, 송영길 두 사람은 이 장관의 낙마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이 참 엉망진창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자, 3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은 정말 악성입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자,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면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니 송영길 대표는 결코 임명 강행을 원치 않을 겁니다. 자,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29명을 지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이 많았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만큼 독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불통 이미지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서 함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것이다. 자, 어쨌든 지금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뭐 일설에는 청와대가 1명 정도를 낙마시켜야겠는데 임혜숙이냐 박준영이냐 고민이야 합니다. 자, 이 죄과를 보면 임혜숙이 당연히 1등인데 그 질로 보면 박준영도 만만치 않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성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추미애, 강경화, 박영선 여성 장관들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지금 여성 장관 비율이 적은데 이 임혜숙마저도 낙마하면 진짜 여성 장관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걸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리 의혹이 터져나온 게 임혜숙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지. 자, 한겨레 신문 오늘 당청 임혜숙 박준영 부적격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학회 출장,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무자격 지원 등 결격 사유가 여럿이다. 특히 이화여대 교수 시절 국비로 외국 출장을 가면서 자녀들을 여러 차례 동반한 것,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을 18차례나 기재되도록 한 것은 하나같이 국민의 평균적 도덕률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부인이 유럽산 도자기 1000여 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판매한 박준영 후보자는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의혹 검증에 소극적이었던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흠결을 감쌌다. 야당 시절 매섭게 비판했던 과거 집권 여당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의식 속에 내로남불의 사례만 추가할 뿐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한겨레도 지금 굉장히 열받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독주와 오만에 회초리를 든 4.7 재보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설을 통해 임혜숙, 박준현 후보를 지목한 뒤 인사청문회 때마다 낙마자를 콕 집어 일명 데스노트에 올려온 정의당도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비슷한 이유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아무튼 비싼 논점이다. 한겨레 경향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했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를 지지해준 언론 매체 또 그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는 비슷했던 경실련 등으로부터도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장관 누구를 낙마시킬 것인가 이번 주말에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전전긍긍한 이 분위기 무엇보다도 청와대 가감없이 민심을 전하겠다고 했던 송영길 대표의 이 말이 지켜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재인의 이상한 인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